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8도, 안동이 5.9도 등 3도에서 12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았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가 20도, 안동이 17도 등 15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나쁨과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칠곡군 지천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호분기점 인근에서 37살 A씨가 몰던 2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특별수사부를 대폭 줄였죠. 서울을 비롯한 전국 3개만 남겨놨는데 이 가운데 대구지검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사가 적은 대구에 왜 특수부를 남겼냐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초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대전지검에 특수부를 남겨두려 했습니다. 논란 끝에 부산 대신 대구, 대전 대신 광주로 막판에 바꿨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말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같은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검이 서울지검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돼 상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대구지검 특수부가 부산, 경남까지 담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다 하더라도 부산이 아닌 대구에 특수부를 남긴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부 사건이 대구보다는 부산이 많은 건 맞죠? 부산 많죠. 대구가 없죠. 그거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고향이 부산이어서 일부러 부산의 특수부를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수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구 경북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더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를 대구에 남긴 배경에 정치적 속셈이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권력을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 특수부를 대폭 없앤 만큼 설령 남아있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쉽게 칼을 휘두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사법 NGO 활동가인 원린수 사법연구소장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진 지역의 토착 범주에 대한 철저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원 소장은 울진군의 간판 교체 사업 부실 시공 고발 사건과 마을 공동어장 면허 불법 이전, 모 군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수사와 검찰 등 사법 관계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사건들을 철저하게 재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농업 분야에 큰 영향이 있을 걸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경북은 과거 농산물 개방 때보다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혁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농산물 관세는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수입 농산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어렵게 지켜오던 국내 농산물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농업 분야 정책 보조금도 큰 폭의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연간 1조 4,900억 원의 보조금이 5년 뒤에는 8,195억 원, 지금의 45%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쌀 소득이 전체 농업 소득의 40%를 차지하는 경북은 우리나라 농업 1번지인 만큼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축 대상 부주의 상당 부분이 쌀 농가에 집중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쌀 변동 직불금에 상당한 영향이 갈 수 있는데
현재 쌀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최근 브라질과 대만, 싱가포르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우리 주장만 계속할 수는 없게 된 상황. 우려하는 농심을 달래며 우리 농업을 어떤 새로운 대책으로 지켜낼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교육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198개 대학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정시 모집 인원 비중을 30%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교조는 정시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교총은 수시와 정시 비율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방침에 공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실종아동과 가출인 찾기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90일 동안 집중 수사해 실종아동 등 98명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33명은 3년 이상의 장기 실종자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지난 7월 14일 이전에 수배된 실종아동 등 395명의 행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활 반응 수사와 탐문 등을 벌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다음 시즌 주장으로 프로 8년차의 외야수 박혜민 선수가 임명됐습니다. 올 시즌 주장을 맡았던 강민호에 이어서 주장을 맡게 된 박혜민은 2012년 육성 선수로 삼성에 입단해 빠른 발과 외야 수비 능력을 선보였던 선수입니다. 선수단의 무기명 투표로 주장을 선정한 건데 박혜민 선수는 다음 주 월요일 마무리 캠프 시작일부터 다음 시즌 종료일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주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930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